대낮 골목길, 오토바이 날치기를 주의하라. 좁은 골목길을 돌며 손에 든 가방을 가로채가는 오토바이 날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미처 대처할 틈도 없이 달아나는 오토바이. 피해자가 뛰어가 가방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과 내 가방을 지키는 방법, 잠시 후 알아봅니다. 취업을 위한 필수 관문 공인 영어 시험. 열심히 공부하는 대신 편법으로 실력 이상의 점수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발각됐습니다. 첨단 장비까지 동원된 집단 부정행위의 실태, 낱낱이 공개합니다. 금품은 물론 개인 소지품이 모두 들어있는 나의 핸드백이 위험하다. 훤한 테너부터 골목길 어귀를 지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오토바이 날치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오토바이 날치기범. 수사에서부터 긴박했던 검거 현장까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 최근 강북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길을 가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순식간에 가방을 가로채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손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중노년층 부녀자들만 골라서 가방을 낚아채는 범행을 한 사건입니다. 범행 대상의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불시에 손에 든 가방을 낚아채어가는 수법인데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피해자도 대처할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노년층 여성들은 그 저항력이 약하고 대부분 핸드백을 그 젊은 층들에 비해서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 낚아채기가 아주 쉬우니까 그런 중노년층 여성들만 골라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거리를 다니는 여성들을 살펴보면 별 경계심 없이 가방을 손에 쥐거나 팔에 살짝 걸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죠. 방법이 없죠. 어떡해요. 소리만 지르다가 마는 거지. 매는 가방은 좀 불편해. 어깨에 아무래도 저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니까 매는 거보다는 이제 주로 팔에 걸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예외 없이 손가방을 들고 있는 중년 여성들. 저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가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확 가버리잖아요. 근데 가방 속에 있는 거 다 빼고 가방만 나중에 어디서 굴러다니면서 연락이 왔더라.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 오토바이 날치기는 그 기동성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인도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이 다니는 틈 사이로도 무리 없이 지나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는 날치기에 쉽게 이용되고 있는데 피해자 근처까지 조용히 접근해서 가방을 낚아챈 후에 도저히 쫓아오지 못할 속도로 오토바이는 달아나 버립니다. 각 CCTV 약 80여 대를 그 판독하면서 그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최종 4월 15일 발생했다는 그 신고를 접하고 그 미리 파악해둔 이동 경로를 선점해서 현장으로 출동 그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비슷한 장소를 돌며 손쉽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덕분에 도주 경로를 파악한 경찰은 퇴로를 막아선 후 달아나려는 오토바이를 온몸으로 덮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그대로 달아나는 용의자. 하지만 잠복해 있던 경찰은 그를 끝까지 추적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자칫 속도를 높인 오토바이에 치여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날치기는 좁은 골목으로도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시간을 끌면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평구와 성북구 일대를 돌며 41회에 걸쳐 3천여만 원을 훔친 피의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송파구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서울 경기권에서 걸어가는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폭주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거리에 잠시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는데요. 범행 대상을 발견하면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범행 대상의 뒤에서 속도를 높여 접근한 뒤 순식간에 가방만 낚아채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적절히 대처할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훔친 가방은 속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만을 꺼내고 가방은 범죄 현장에서 2-3km 떨어진 곳에 그대로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현금을 꺼낸 후 고가의 가방은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는데요. 뜻밖의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에 대한 그 피해자분들이 빨리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신고를 신속히 해주시는 게 검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방을 안전하게 어깨에 잘 메고 될 수 있으면 그 오토바이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벽 쪽으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게 지금 예방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행하는 오토바이 날치기. 가방에서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범행 표적도 다양해지고 그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검거 의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치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의 필수 조건 어학 점수. 돈만 있으면 문제 없다. 돈 있고 공부 못하고 근데 그런 애들은 그렇게 막 편법 써서 토익, 토플 등 어학 점수는 물론 수능, 공무원 시험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공인시험 문제를 빼돌려온 파렴치한 일당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고발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진흥팀. 한 로스쿨생이 토익과 탭스 등의 어학시험 부정행위를 주도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져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자세한 사건 정황을 듣기 위해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탭스하고 토익이라는 시험에 여지까지 그 적발된 사례는 많았었는데 지금 최첨단 장비하고 조직적이고 역할이 분담된 이 범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시험 부정 사건은 여지까지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관악경찰서에서 장비를 압수하고 이 조직의 역할 분담을 전부 다 확인한 그런 사례입니다. 사건을 주도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은 그의 주거지였던 로스쿨 기숙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무전기, 고막 진동기, 단축 카메라 등 그의 방 구석구석에서 첨단 장비들이 발각됐습니다. 영어에 능숙한 사람들을 포섭해서 부정 응시생으로 이제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을 영어 시험장에 들여보내서 일단 그 사람들 옷에 이 단추를 이런 식 소매 단추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답안을 전송해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생각지도 못한 진화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피의자가 무전기로 특정 번호를 부르면 대리시험을 쳐주는 일명 선수들은 발을 굴러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험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의자는 시험에 응시한 선수들이 단추형 카메라를 이용해 정답을 찍어보내면 의뢰자에게 음성이나 메시지로 정답을 전달했습니다. 피의자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부정응시생, 일명 선수는 인터넷을 이용해 모집했습니다. 장비 또한 구입하기 수월했는데요. 구할 수 있어? 그런 거 저희도 불법이 아니라 귀에다 꽂는 그 콩 마이크가 우리 일명 콩 마이크 콩처럼 생겼다. 집어넣으면 상대쪽이 안 보이다. 그것만 80만 원이야. 근데 그게 현금 주면은 한 20-30만 원은 다운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현재까지 150만 통의 이메일을 그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이메일을 보낸 내용에 뭐 수능 시험이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해외 뭐 중국내라든지 뭐 그런 뭐 탭스하고 비슷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뭐 합격시켜 주겠다, 아니면 뭐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의뢰자를 모아온 피의자. 아직도 그들이 남겨놓은 각종 대리시험에 대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해만 해도 피의자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사람이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시험 응시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저희 경찰에서 파악을 해서 출석시켜서 아직까지 범인들이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조사자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수사 대상자가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고 당황하는 표정을 놓치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제 바로 확인을 했더니 자기 말을 듣고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말이 녹음된 거를 우리가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물어봐요. 어떤 스토브를 했냐, 물어보는데, 그 휴대폰으로 했다 이렇게 전에 자백했던 거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찰서에 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가신다고 하면 돼요. 혹시나 만약에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그런 적 없다, 내 실력으로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증거가 없어요. 아시겠죠? 대리시험자와 의뢰자는 시험 당일에만 만날 수 있으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의뢰자가 송금한 성공 보수금을 대포통장으로 받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상품권으로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 세탁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건 열심히 공부하는 선량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돈 없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럼 맨날 공부해봤자 점수 안 오르는 거고, 돈 있고 공부 못하고 근데 그런 애들은 그렇게 막 편법 써서 할 수 있는 거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부정시험을 막아야 하는데요. 사람을 모은 것만 가지고는 처벌이 안 돼요. 시도만 했어도 시에도 한 거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1,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허탈감을 주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카페에 가서 시험을 뭐 대신 봐준다던가 또는 뭐 빨리 실시간으로 점수를 알려주겠다, 답을 알려주겠다 하는 이런 시도만 있어도 이걸 위헌범으로 보고 처벌하는 법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입시를 위해, 어떤 이들은 취업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관문인 시험.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정행위를 의뢰해 실력 이상의 점수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쉽게 얻으려는 사람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합니다.